네, 모두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측은지심과 결처보온. 자, 우리 측은지심과 결처보온, 사람이 어떤 불쌍해 보이고 또는 안 돼 보이고 할 때 뭡니까? 좀 도와줘야 되는 마음은 사람의 본성입니까? 아닙니까? 또 이렇게 측은지심을 베푼 사람한테 우리는 뭔가 보답을 하는 거, 이거 또 인간의 본성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화두를 놓고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측은지심. 우리는 사실은 주위 인생을 살면서 혼자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즉, 도움과 또 도움을 주거나 또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이 많은 우리 인생의 한 일정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시대 때 역관 홍순원과 또 그 유씨라는 여인이 이 측은지심과 또 결처보온이라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선시대 때의 역관은 양반, 또 상놈, 천민, 그 중간 부리겠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좀 감수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중인 자리였죠. 그러니까 중인 그러면 뭐 현재 또 의사, 또 통역관처럼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직책들이 이때 당시에는 중인이었다는 거. 자, 이 역관 홍순원이 이 북경에 갔을 때 한 이야기죠. 자, 한 사신의 사절단에 소속이 돼서 명나라로부터 대접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 사신들에게 이제 연회를 베풀 때 기생이 있는 그런 지방에 갔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자, 이 기방에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리따운 여인은 다름이 아닌 유씨 여인이었죠. 자, 이 유씨 여인은 홍순원 역관에게 와서 소위 수청을 드는 그런 입장에서 왔는데, 자, 이 홍순원 이 역관을 딱 보니까는 외모도 아름답지만은 결코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던 걸까요? 물어봤죠. 낭제는 어찌하여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느냐? 저희 아버님, 우리 아버님을 비롯해서 어머니 두 분이 지금 역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장례는 제사는커녕 장례도 좀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이 장례를 갖다가 치르기 위해서 돈이 일정 부분 필요한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방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홍순원 역관은 지체 없이 얼마면 되겠느냐.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맥금이 됐던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갖다가 유씨에게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큰 돈을 받은 유씨 여인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뭡니까? 은혜의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주시는데 어르신 성함을 알려달라. 성함 알 필요 없다 굳이 그냥 잘 써라 라고 했지만 이 도움을 주신 분의 이 성함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저도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고집을 피웠겠죠. 결국은 역관 홍순원은 그러나 조선에서 온 역관 홍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역관 홍씨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서 어떤 자기가 봉착해 있던 그런 위기 또는 그것을 잘 당연히 해결했겠죠. 자, 그 이후 홍순원은 조선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자, 10여 년이 흘렀는데 이때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은 바로 종계변무라는 것이 화두가 됐었던 거죠. 자, 종계변무는 뭘까요?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선조까지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 연종, 이명선 꽤 됐네요. 기간이 약 한 200년 가까이 흐른 상황이죠. 이때 중국 명나라에서는 대명회전이라는 이제 그 법전책이 있는데 주변국들의 어떤 이 가계 어떤 족보 이런 것도 이제 다 기술이 돼 있는 그런 큰 백과사전
식의 그런 책이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가 이인임으로 잘못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이 된 거죠. 자, 조선 측에서는 그동안 수없이 명나라한테 자, 태조 이성계 아버님은 이인임이 아니다. 이인임은 고려시대 때 무신으로서 이성계의 적이다. 어떻게 적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빨리 시정해달라고 많이 이제 요청을 했겠죠. 하지만 명나라 측에서는 그것을 갖다 수정을 계속 해주지 않았죠. 야, 까부가 앉았어. 조선, 니들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대국으로서의 어떤 오만함을 그대로 이제 보여줬겠죠. 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벌써 150년, 100년, 200년이 흐르다 보니까 선조께서는 이제 이거 완전 이제 뭐 큰일 난 거죠. 내가 왕했을 때 우리 이 족보 가계가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어떤 그 중국 측과 실무적으로 가장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사실상은 역관밖에 없는 거죠. 역관. 우리나라의 그 사대부들이 뭐 중국말 할 줄 아나요? 모를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이 홍순원이 이제 이 소위 얘기해서 이 종계 병무의 해결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북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 당시에 홍순원의 위치는 매우 안 좋았던, 즉 이 감옥에서 하옥에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홍순원이죠. 그 이유는즉슨 공금횡령죄로 해서 지금 뭔가 감옥에 안 좋은 일로 이제 이 소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때 선조가 자, 이번에 북경 가서 우리나라 이성계 의 아버지가 이자춘임을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은 목을 베겠다라고 아주 큰 소리를 아주 엄포를 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이 화들짝 놀란 역관들이 홍순원을 갖다가 돈을 대신 갚아주고 감옥에서 빼내고 여기에 홍순원을 갖다가 중국 사절단에 집어넣은 거죠. 자, 이러한 어떤 사실이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홍순원은 감옥에서 나와서 사신과 함께 북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북경에 가는데 웬일 아주 크나큰 일이 조선에서 발생이 된 거죠. 자, 조선 사신이 오면은 명나라에서는 뭡니까? 아주 그냥 삼국계 사신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VIP 대접하는 건 아니고 명나라의 아주 하급 말단이 이렇게 그 조선의 사신을 갖다 맞아들이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죠. 외교 관례였죠. 그런데 이때 홍순원이 소위 갔을 때, 자, 북경 가기 전에 어떤 조양문이라는 바로 이제 관문이죠. 그 앞에서 뭔가 이 홍순원 역관을 갖다가 탁교해서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 알고 보니까 중국의 고위 예부시랑이라는 소위 지금 같으면 외무부 차관급이죠. 차관이 직접 홍순원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 측에서는 일개 그냥 말단 이 공무원이 높은 분이 오니까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자, 왜 왔을까요? 딱 보니까는 여기 홍역관이라는 분이 있느냐? 접니다. 그러니까는 큰 절을 내리고 홍순원 역관님, 제가 앞으로 홍순원 역관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무슨 연유이신지 물어보니까는 1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10년 전 그 류씨라는 여인. 그 여인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서 지금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또 뭐 제사도 제대로 못 치는 그 어려움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홍역관. 그 유씨 여인이 바로 저의 아내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 세상이 참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날 아낌없이 어떤 그 조건 없이 도와줬던 그 여인의 남편이 중국 명나라의 외무부 차관이라는 거. 이건 뭔가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내가 우리 선조임금님으로부터 종계 병무, 즉 우리 태조 이성계의 족보를 갖다가 뜯어 고치는 그런 그 시정을 하러 명령을 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알겠습니다. 내가 마침 이 업무는 내 소관이니 내가 힘 닿는 도록 열심히 도와줘서 잘 일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조를 한 거죠. 자, 바로 그 약조한 사람이 바로 10년 전 내가 도와줬던 여인의 남편일 줄 꿈엔들 생각해 봤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이럴 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아주 오리지널 효과가 탁 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편 유씨 여인의 남편의 도움으로 드디어 200년 동안 전혀 이것이 그 어떤 움직일 그런 그 징조가 없었던 그 이성계의 가계 이보가 정식으로 이성계의 아버지는 이자춘이다 라고 이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서 올리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종계 변무였다라는 거. 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손주는 그 기쁨은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야, 이 오랑캐 나라 이런 나라라고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쓰기에도 충분한 이런 여기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제자를 찾았구나. 아, 훌륭하다. 홍순원. 해서 이 홍순원을 갖다가 엄청 선조대왕이 칭찬뿐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나라를 빛나게 해주었다라고 해서 광국공신이라는 칭호를 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광국공신 혼자만 준 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일을 했던 실무자들 여러 명, 뭐 서예 유성룡을 비롯해 가지고서 아주 그 정일품 아주 이 조선시대 때 영의정 좌의정을 비롯한 고위급들 인사들도 당연히 공신으로 했겠죠. 하지만 이런 고위직의 이런 공신으로서 이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역과는 유일무이하게 바로 홍선원이었고 또 이 종계 변무를 아주 잘 해결했던 그 중심에는 바로 이 홍선원이 아니었으면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 광국공신의 책봉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선원은 선조로 하여금 많은 상과 또 위치를 앉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통역관, 즉 이 역관은 이 중인 계급으로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이 직책은 최고 사역원을 통역하는 그런 기관이죠. 정삼품이 이제 최고입니다.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계속 홍선을 갖다가 그 이상의 직책을 부여를 함으로써 양반 사대부로부터 많은 또 항의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은 안 된다. 이렇게 미천한 자가 지금 높은 직책을 있는 건 말이 아니 되옵니다. 깎아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또 질시를 또 받았던 것도 또한 사실이죠. 자, 이렇게 이 역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이 홍순원은 일종의 뭡니까? 유능한 무역상이 그리고 또 국가 외교의 실무자였다라는 거죠. 자, 이 한 여인을 갖다가 도움을 줬을 때 내가 마음은 참 측은지심 같지만 경제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가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도와주겠다는 측은지심과 또 거기다 경제적까지 같이 이게 조화가 되다 보니까 한 여인을 구제를 해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역관은 바로 이때 당시에 유능한 무역상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역관은 출장을 갈 때 국가로부터 출장비를 갖다가 전혀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에 정부에서는 이 역관한테 출장비 국고에서 주는 건 없지만서도 대신에 인삼을 한 10근 정도를 줘요. 10근이면은 어떻게 되죠? 한 근에 600g이니까 한 6kg 되겠죠? 6kg을 주고 그래서 이것을 인삼을 팔아라. 인삼을. 중국에서 인삼은 뭐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어서 팔면은 이 돈을 버는 거는 눈에 딱 보이죠. 자, 10근. 그리고 또 이 외국에 갈 때 정부 관청에서 어떤 이 무역 하는 그런 관행 쪽으로 가면 뭐 좀 사다 줘, 뭐 좀 사다 줘. 물물. 이런 이 매매 대급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좀 주위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역관은 어떤 우리나라 무역의 한 비조가 뭡니까? 최초라는 뜻이죠.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역관이었고요. 무역상. 그리고 또 외국,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중국 명나라, 일본, 유구국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여진족,
많죠. 주변에 동남아시아에. 이런 사람들하고 이 교류가 있을 때는 결국은 말이 일단 통해야 되는데 그 말 통하는 그 전문적인 그런 그 실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역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모든 정책, 모든 현안을 갖다가 상대국에게 이 알려주고 또 상대방의 또는 그 정보를 갖다가 국내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그 실무적인 그 역할을 했던 아주 국가 최고의 외교 실무자 있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때 당시 여권의 위치는 유능한 무역상이면서 국가 외교의 중책을 맡은 그런 실무자 역할까지 겸했다. 이것이 바로 여권의 위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어떤 무시, 또 양반들의 어떤 질시, 이것은 계속 견제를 받았다. 열받죠? 자, 이런 와중에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자, 1592년도 일본이 지금 이제 쳐들어오죠. 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 막지를 못하고 20일 만에 거의 뭐 서울까지 완전히 뚫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선조는 뭡니까? 자기 수행원을 데리고서 뭡니까? 명나라 쪽으로 의지 쪽으로 도망가서 종묘 사직을 갖다가 보호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우리나라를 아예 떠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때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얼마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면 나이까가 아니라 쿠오바디스토베네가 아니라 임금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버리고 이거였죠. 자, 명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임진왜란. 자, 명나라. 자, 의주. 자, 선조는 지금 발의 불똥이 좀 튀었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때 명나라의 국방부 장관급이죠. 그게 바로 유씨 여인의 남편 석성이었죠. 자, 이 석성. 지난날 종계병무 때 홍순원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그 이름 석성. 자, 이번에는 뭡니까? 국방부 장관이. 자, 국방부는 당연히 명나라와 이 조선의 관계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병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무 책임자겠죠. 자, 이 석성이 홍순원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조선이 지금 우리 명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현재 명나라에서는 조선이 뭔가 지금 이 일본과 내통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이 오해를 사기 위해서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이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전언을 해줬죠. 자, 홍순원은 이러한 사실을 즉각 선조 이하 정부 실무진한테 이야기를 해서 진짜 이것은 일본과 내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침략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다시 알리고 명나라로부터 그런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또 주지시키고 해서 드디어 홍순원의 또 이 수완으로 해서 중국 명나라로부터 군사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한 5만 명 정도가 왔다 그랬죠. 이때 중국의 장수가 누구였죠? 이효성 장군인가요? 자, 이 이효성 장군이 투입된 이런 이 소위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죠. 이 연합군이 드디어 일본과 교전을 시작해서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죠. 이때 탈환할 때 바로 이효성 장군과 또 우리나라 선조를 위력한 우리나라 위정자들 사이에서 통용을 해줬던 그 장본인이 바로 홍순원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역관이었죠. 자, 그러면 홍순원 정리합니다. 10여 년 전 유씨 여인, 그 가련의 여인을 갖다가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줬던 그 인물 홍순원. 그리고 그것이 영이 돼서 조선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외교적으로 그 해결을 아주 깔끔하게 해줬던 인물이 바로 홍순원.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과 결처보온, 유씨 여인의 어떤 결처보온의 어떤 이 결과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명나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게끔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홍순원이고, 또 이때 조명연합군의 총사령관이죠. 이효성 장군의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홍순원이었다. 자, 아주 그래서 이런 이 홍순원 여권에 관련된 어떤 이 주제를 갖고서 드라마도 많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또 책도 많이 나왔죠. 이게 성호사설을 비롯해 가지고서 열하일기,
즉 홍선원에 관련된 이런 책자는 조선시대에 약간 한 17종이 넘어요.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소설화된 조선의 그런 그 작품들도 꽤 있습니다. 자, 홍순원. 자, 이렇게 유씨 여인의 남편 석성은 결국은 이 홍순원과 어떤 그 자기 부인의 한때 그 도움을 줬던 것을 갖다가 남편 된 입장으로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은 이미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인연이 돼서 결국은 이 석성, 즉 중국 국방부 장관 또 외무부 차관까지 지냈던 이 고위급 인사 이 석성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조선으로 귀화를 하죠. 이 석성은 사실 이제 이 임진왜란때 많은 명나라의 명나라가 그 우리나라를 도와줬을 때의 병력이 총 한 21만 명의 병력을 도와줬어요. 그 21만 명의 병력을 도와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이제 손실됐지만 거기에는 이제 이 석성이 이제 당연히 실무자로서 관여했겠죠. 그래서 책임을 물어가지고서 석성은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감옥에 갇히면서 결국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석성이 감옥에 가기 전에 자기 부인과 두 아들에게 자, 너희들은 조선으로 가라. 부인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이 석성의 후손들, 즉 부인과 아들들은 우리나라로 오게 돼서 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석시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석성의 후손들은 이 조선 역관의 이 어떤 결처보훈에서 비롯된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지요. 자, 400여 년 전에 어려움에 처한 한 여인이 있었고 그녀를 가엾게 여긴 한 어려운 남자가 있었다. 역사를 바꾼 것은 바로 홍순원의 측은지심과 은혜를 잊지 않은 그녀의 마음이었다는 점. 자, 모두양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